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홍익표 운동권 청산론, 독립운동가 폄하한 친일파 논리와 같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6 운동권 청산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86 운동권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죠. 운동권 민주화운동 세력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운동권의 행태가 정치권 극한 대결의 원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우상호, 이인영 의원 같은 분들인데 이들이 정쟁을 주도하나 86세대 운동권 상당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이런 논리라면은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양극단의 정치를 조장한다라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은 뭐가 됩니까? 민주화운동 세력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이 검찰 엘리트 독재 이 심판론이 일어나니까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민주화운동 세력 카운터파트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민주화운동권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정말 감옥도 가고 이분들이 심하면은 고문도 당하고 정부의 협박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검찰 엘리트 집단과 하나가 돼서 국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수구 집단 세력과 다를 바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들을 다 청산을 해야 된다. 폄하를 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맞서고 자신을 내던지면서 끝까지 한 거라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군부 독재 시절이면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옥 갔다 온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역풍에 휘청이는 이준석의 미래 허은하 해명에도 부글부글. 개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허은하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합당 선언을 두고 눈앞 총선에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한다.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 황해에 뛰어들어 창당의 깃발을 들었지만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줌 세력이 맞닿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현실적 가치 차이로 당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득을 통해 거침없이 행동하겠다.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 지난 1월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신당은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뭉쳐다니면서 길이라고 우겨봐야 그 길은 길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입니다. 참 부끄럽죠. 허은하 의원도 본인이 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건데 이분이 인재영입위원장이면서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개혁신당의 실세는 누굽니까? 이낙연 대표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독단의 결정입니까? 만약에 독단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참모진들과 전혀 상의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낙연, 류호정 이 두 사람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와 공동대표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수로 변질을 해서 당을 옮긴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뭐 단기간이긴 하지만 서로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다가 하나로 합친 건데 신념과 철학이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친 건데요. 허은하 의원도 이제는 당원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개혁신당이 보수정당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개혁신당은 오로지 이기기 위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결과만을 지향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장동혁 비윤 험지 권유 지적에 개파 전혀 고려 안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른바 비윤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파와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옮겨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보고한 것이다.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누구인지 개파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앞으로의 공천에서도 그럴 것이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더 요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험지 출마를 통해 의석 2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중진 의원이 지역구로 옮겼는데 잘못하다가 2석을 다 잃는 선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된다. 국민의힘이 앞서서 5선의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현역으로 있는 낙동강 주변 지역구로 자리를 옮겨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멀쩡히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험지러 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쪽 인물들이나 검사 출신들을 상대적으로 좀 당선되기 쉬운 지역구, 국민의힘이 다져놓은 지역구로 던져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곳곳에서 지금 검사 출신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험지 출마를 강요받고 있는 의원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 경쟁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기가 뛰어나기를 합니까? 새로운 인물들로 자꾸 교체를 해주고 권력이 순환되게끔 하는 거, 이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목적이 오로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고자 하는 거, 그거라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 본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독재만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 정말 비윤 반윤은 완전히 학살 수준 될 겁니다. 마지막 기사, 국민의힘 의협 국민 고통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의대 지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를 해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27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책 패키지에 담는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원칙적 대응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충실히 경청하며 설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료개혁 완성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사단체 대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 2025년도 입시에서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이제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충원에 반대하는 골기대회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의협보다 집단행동 파급력이 더 큰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늘 밤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파업까지 이어지고 진료 거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면은, 그런 사태까지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국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얼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비상진료나 응급진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메꿀 수 있는 대책, 의료 공백 메꿀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놔야 되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곳으로 몰리는 현상,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돈이 안 되는 소아과나 흉부외과는 지금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새로운 의사들이 충원이 안 되니까 점점 고령화가 되죠. 의사들이 막 50대, 60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심각하죠. 의사 13만 명 중에 4만 명이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차라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전부 의대를 설치를 하고, 설치가 안 된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해당 학교를 나온 의사는 필수적으로 차라리 뭐 그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끔 하는 뭐 이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한다든지, 비인기 전공에 대한 메리트를 확실하게 줘야지 의사들도 움직이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단순히 뭐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정원만 늘려버리면은 결국에는 죄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수도권으로 가서 피부과, 성형외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맞고, 뭐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처우 개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협상, 타협, 대화의 스킬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번 기회에.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다가 의료계에서 반대하면은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런 식은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저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연휴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저도 내일 출근이에요. 정말 죽겠습니다. 아주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예. 우리 직장인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연휴가 겹쳐서 매일매일 올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뭐 직장인이 매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저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